어제 맨해튼 한복판에서 일어난 연쇄 묻지마 공격으로 3명이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에 22년 만에 가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임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8명 중 1명이 홈리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한복판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50대 노숙자가 무작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3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1세 용의자 라문 리베라는 이날 오전 8시 22분경 첼시 19스트릿에서 공사 현장에 있던 36세 엔젤라타 란디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후 2시간 뒤 오전 10시 27분경 30번가 이스트 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67세 남성을 상대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오전 10시 55분 1에비뉴 42스트릿 유엔본부 인근 인도에서 36세 흑인 여성 월마 어거스틴의 가슴과 왼쪽 팔을 공격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역시 사망했습니다. 마지막 범행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용의자를 뒤쫓으며 경찰에 제보해 검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지프 케니 뉴욕경찰 형사국장은 피로 뒤덮인 2개의 부엌칼을 발견했으며 용의자의 옷 또한 피로 흥건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공격은 묻지마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1세 용의자 라몬 리베라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노숙자로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사법체계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라며 왜 그런 범죄자가 길거리에 나와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22년 만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제 뉴욕시를 포함한 웨체스터, 더치스, 델라웨어, 오렌지, 로클랜드 등 뉴욕주 15개 카운티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물 전략에 동참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가뭄 경보 단계는 가뭄 주의보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뉴욕시 청소국은 길거리 물 청소를 지향하고 뉴욕시경과 뉴욕시 소방국은 불법적으로 열려있는 소화전을 차단하는 등 물 전략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한 뉴요커들은 누수가 있을 시 311에 신고해야 하며 샤워 시간 줄이기, 수돗물 틀어놓지 않기 등 일상생활에서 낭비되는 물을 최대한 줄일 것이 권고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시가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더 심각한 가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며 모두 힘을 합친다면 힘든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저수지 레벨은 60% 이하로 보통 평년 80%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형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본인 소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규모 추방 작전에 군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날 국경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작전에 미군 동원령을 내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 인사들은 미국 내 길거리에서 미군들이 활보하고 이웃집들을 수색하며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주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의 요원 6천여 명이 앞장서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경찰의 합동 작전으로 불법 이민자 중 형사 범죄자들부터 최우선 타겟으로 체포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또 불법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일터를 급습해 직장 이민 단속 작전도 재개됩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 1명을 추적, 체포, 구금, 추방하는 데는 11,0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8명 중 1명이 한 번 이상 홈리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뉴욕시 아동옹호는 2023-2024학년도에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중 14만 6,300명이 한 번 이상 홈리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8명 중 1명이 홈리스를 경험했다는 것이며 지난해 11만 9,320명보다 23%가 급증한 겁니다. 특히 이번 학년도 학생 중 홈리스 쉘터에 거주한 학생이 6만 395명으로 전체 홈리스 경험자의 41%로 집계됐고 한 주거 공간에서 다른 가족들과 공동 거주하는 학생이 7만 9천 명에 달했습니다. 또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한 학생이 6,900명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시 아동옹호 측은 올해 공립학교 재학생 홈리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9년 연속 10만 명을 넘었지만 근본적 해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홈리스 학생의 증가는 결석 증가, 학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등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아침 맨해튼 길거리에 설치된 비계가 무너져 3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오전 8시 17분경 첼시의 78 에비뉴와 웨스트 29번 스트릿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245 웨스트 29번 스트릿에 주차된 박스 트럭이 차를 빼는 과정에서 비계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40피트의 비계가 인도에 있던 3명을 덮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3명 모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명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당시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에릭 보트처 뉴욕시 의원은 비계 설치 기간을 단축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또한 올 여름 총 400마일에 걸쳐 도시 전역에 만연한 건축 구조물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빌딩국 담당자는 어제 오후 2시 비계가 무너진 건물에 어떤 위반 상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뉴욕 뉴저지 지역 사업체에 대한 한인은행의 SBA론 대출은 모두 43건에 3,546만여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방송이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3분기 SBA론 세부 내역을 검토한 결과 15개 한인은행이 338건 3억 9,458만여 달러를 대출했고 이 중 뉴욕 뉴저지는 43건 3,546만여 달러로 대출 건수의 9%, 대출액의 12.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 기업에는 121건에 1억 2,031만 달러의 대출이 집행돼 대출 건수와 금액면에서 뉴욕 뉴저지주의 4배에 달했습니다. 또 텍사스와 워싱턴주 2개 주 기업에 대한 대출이 56건, 7,186만여 달러로 캘리포니아주 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출이 집행됐고 조지아주와 알라바마주는 37건으로 뉴욕보다 대출 건수는 적었지만 대출액은 5,635만 달러로 뉴욕 뉴저지보다 1.6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한인은행 평균 대출액은 116만 7,400달러에 달했지만 뉴욕은 82만 4,744달러로 각 지역 중 가장 낮았고 특히 텍사스, 워싱턴, 조지아, 알라바마 등의 평균 대출액은 뉴욕의 2배에 가까운 152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기업은 1분기에 26건, 2,265만 달러, 2분기에 37건, 2,817만 달러 등을 기록, 올해 9개월간 106건, 9,628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 지역은행 중 뉴밀레니엄 은행은 11건, 1,257만 달러, 평균 대출액 114만 달러를 기록했고 뉴뱅크는 11건, 757만 달러, 평균 대출액 69만 달러로 집계됐고 하나은행은 SBA론 대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한인은행 중 뱅크 오브 호프가 77건, 7,952만 달러로 가장 많은 대출을 했고 오픈뱅크, 한미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공화당 진영은 저소득층 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이트를 절반 이상 축소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진영에서는 메디케이트를 개편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팬데믹 당시 40% 이상 급증했던 메디케이트 자격자들을 원위치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절 메디케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연방빈곤선의 100%에서 138%로 대폭 확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트 가입자들이 한꺼번에 1,590만 명이나 폭증해 9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공화당은 41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방 빈곤선의 138%를 기존 100%로 되돌려 1,500만 명 이상 메디케이트 가입자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취업 요건을 다시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트를 계속 받으려면 일정 기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장애자가 아님에도 놀면서 의료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을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메디케이트 예산은 대체로 연방과 주정부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연방지원금 50%의 상한선을 설정해 무분별한 확장을 미리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결국 러시아 본토 타격을 감행해 천일째를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 일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오전 3시 25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란스크주에 에이테크스 미사일 6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6발 중 5발에 격추했으며 나머지 1발에도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성공적 공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의 성패를 떠나 이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 정부는 아직 승인 여부를 공식 확인하진 않았지만 이 승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 러시아는 이날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받는 부분은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의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와 권력을 양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당선인이 염두에 둔 재무장관 후보를 사실상 낙마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초 헤지펀드 매니저 스캇 베센트를 연방 재무장관에 임명하라 했으나 머스크는 자신의 지인을 공개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고 결국 트럼프는 재무장관의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에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임명하고 당초 재무장관 물망에 올랐던 스캇 베센트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으로 고려 중인 워시는 트럼프 1기 때 연준 의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제롬 파월을 추천하는 바람에 무산됐고 트럼프는 그 뒤에도 워시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워시 고려는 머스크가 베센트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발하자 베센트를 포기했다는 점에서 머스크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록 머스크가 추천한 하워드 러트닉이 지명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베센트를 재무장관에서 배제하고 한직으로 평가되는 국가경제위원장 자리로 옮긴 것은 트럼프 머스크 공동정권이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폭스뉴스 진행자를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또 다른 폭스뉴스 진행자 숀 더피 전 하원 의원을 교통부 장관에 지명하는 등 충성파 발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뒤 사무처에 해당하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직원들이 대거 해고 통보를 받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노동조합이 어제 성명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주 정규 직원들에게 해고 하루 전 통보를 하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노조는 지난 13일 수요일 밤 해고 통보를 통해 15일부터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고 해고된 직원 중에는 40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직원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대선 때 각 정당 캠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사무처의 정규직 직원까지 일방적으로 해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해고된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성실하게 일한 직원들이 렌트비, 의료비, 육아비용 등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후 감원 계획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이번 해고가 민주당과 노조가 합의한 노동계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은 선거운동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채용 인원을 늘리며 선거가 끝나면 직원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원들과 가족들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 모든 구성원이 이번 과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대선에서 패배한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주요 후원자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내 유학생 국가별 순위에서 인도가 중국을 추월 1위에 올랐고 한국이 3위를 유지했습니다. 연방 국무부 산하 국제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오픈도어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국에 유학 중인 인도 출신자는 33만 1,602명으로 전년보다 2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는 전년보다 4% 감소, 27만 7,398명으로 집계된 중국보다 무려 5만 3천여 명, 약 20%나 많은 것이며 인도가 중국을 앞선 것은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학년도 인도 출신은 미국 내 유학생의 29.4%, 중국은 24.6%로 두 나라 출신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년 전에는 28만 9천 명으로 1위였고 인도는 26만 8천 명으로 2위였지만 이번에 역전된 겁니다. 또 한국 유학생은 4만 3,149명으로 전체의 3.8%에 달했고 이는 전년도보다 1.6% 감소했지만 3위에 올랐고 캐나다가 2만 9천 명으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대만, 베트남,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네팔 등이 2% 정도를 차지했고 일본은 1만 4천 명, 1.2%로 13위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학년도 미국 내 유학생은 112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7% 증가한 겁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운전자들에게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어지는 교통 체증 경보일 사이 차량 운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800만 노년층은 월 사회보장연금이 3.2% 오르면서 $50씩 더 받게 됩니다. 또 새해 첫날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값의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0를 넘지 못하게 제한돼 300만 명 이상이 큰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반도체 지원금 $66억 지급을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예고된 반도체 가학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처음 확정한 사례입니다. 지난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X 해킹 피해를 봤던 브라질 영부인이 리우데 자네이루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17일 열린 공개 행사에서 X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향해 욕설을 뱉었습니다. 브라질은 올해 들어 X를 둘러싸고 머스크와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뉴욕시 3분기 점포 공식률이 11.1%를 기록,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5개 보로 가운데 브롱스는 8.2%로 최저치를 차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올해 내내 랠리를 지속해온 금값이 지난주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면서 금시장의 투기성 자금이 이탈했다는 분석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프랑스에서 열린 디아파종 황금상 시상식에서 젊은 음악가 부문 수상 영광을 안았습니다. 임윤찬은 지난달 런던에서 열린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어워즈에서도 같은 음반으로 피아노 부문과 올해의 젊은 예술가 부문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업체 포드가 미국에서 후방 카메라 결함이 있는 차량을 제때 리콜하지 않은 문제로 최대 1억 6,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최저 기온은 4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9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